21세기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국민연금이며 이 거대한 자산가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외환 시장은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환율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만 사실 환율은 국가 경제의 체력과 대외 신뢰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매크로 경제의 가장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돈의 흐름은 마치 생태계처럼 움직이는데 경제 성장률이 높거나 금리가 매력적인 곳으로 자본이 쏠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의 생존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화 가치의 하락세는 심상치 않으며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국민연금이 왜 적극적으로 달러를 팔아 환율 방어에 나서지 않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거대한 조직이기에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하는 투자자의 입장과 국가 경제를 지켜야 하는 공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사실 환율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방망이를 두드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외환시장이라는 거대한 운동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결정되는 시장 가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힘들듯이 하루에도 수조 원이 오가는 외환시장의 방향을 단일 주체가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며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했기에 정부가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환율 조작이라는 비판을 부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하면 통상 마찰이나 경제 제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당국은 환율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질 때 그 충격을 완화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방식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엔저 현상이 극심해질 때 가끔 시장 개입을 단행하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을 취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경제적 체급과 상황이 다릅니다.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의 정책 당국이나 국민연금이 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지 묻지만 사실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 쌓아두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거나 해외 투자를 위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가 강제로 기업에게 달러 매도를 지시한다면 이는 외국인 주주들에게 기업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춰져 오히려 한국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국민연금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들은 현재 엄청난 규모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율이 오를수록 그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좋아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므로 연금 입장에서는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달러를 대거 처분할 명분이 부족한 것이지요.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환율 급등으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연금도 총대를 매야 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 정도로 파괴적인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에서는 국가가 보유한 외환 보유고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외환 보유고는 국가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회상해보면 재정 건전성과 충분한 외환을 확보했던 국가들만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가이기에 유사시를 대비한 달러 곡간을 비우는 결정은 그 어떤 정책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이어야만 합니다. 고환율의 파고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수입 물가를 밀어올려 우리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고통을 해결할 즉효약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지만 냉정하게 말해 매크로 경제의 끝판왕인 환율에는 단기적인 처방전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왜 특정 나라의 돈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정답은 그 나라의 경제 전망이 밝고 매력적일 때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고 투자 수익률이 좋으며 금리가 매력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면 전 세계의 자본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통화로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충분히 탄탄하다면 국내 투자자들도 굳이 환전 수수료와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해외 자산을 찾아 떠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은 우리 경제 체력에 대한 시장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왜 시장은 여전히 원화 자산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저효과라는 착시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하기에 올해가 워낙 나빴다면
내년은 조금만 잘해도 수치가 튀어오릅니다. 예를 들어 평소 100을 하던 아이가 90으로 성적이 떨어졌다가 다시 100으로 복귀하면 성장률은 10%가 넘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평상시 수준을 회복한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성장률의 반등이 과연 우리 경제가 진짜로 힘을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닥을 찍고 잠시 올라온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IMF 같은 국제기구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역동적인 성장과는 거리가 먼 숫자입니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기 전 우리 경제가 기록했던 지난 10년간의 평균 성장률과 현재의 전망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팬데믹 기간은 워낙 변동성이 컸기에 이를 제외하고 비교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체력 변화를 확인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2배로 좋아진다고 가정해도 과거 10년 평균치에 비하면 여전히 1.7%포인트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과거 평균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전 세계 평균 또한 과거에 비해 0.5%포인트 정도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성장세가 꺾이는 속도는 주요국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게 빠르고 가파른 편이라는 뜻입니다. 추세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평균도 과거 대비 1%포인트 차이인데 우리의 1.7%포인트 격차는 분명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 경제는 성장의 엔진이 식어버린 채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미진한 발걸음을 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한국 자산을 매력없게 느끼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행위는 이러한 냉혹한 데이터에 근거한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를 장기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체질 개선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원화 가치가 안정되려면 단순한 수치상의 성장을 넘어 산업 전반의 혁신과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결정적인 변수는 금리이며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의 커진 금리 격차는 원화 가치를 압박하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한국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본 흐름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환율을 잡기 위해 무작정 금리를 올리기에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와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이처럼 금리와 환율, 그리고 민생 경제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중앙은행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 현상 또한 환율을 밀어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큽니다. 낙후된 지배구조와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 부족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장기적인 투자처가 아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장으로 여기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우리 자본시장으로의 선순환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기존 대기업들이 체질 개선에 성공할 때 비로소 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보유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화폐가 될 것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저하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위협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지 않고 AI와 바이오, 청정에너지 같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엔진을 다시 뜨겁게 달굴 방법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 차원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낡은 규제의 틀에 갇혀 새로운 산업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도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여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국민연금 또한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를 넘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매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에서 거둔 막대한 수익 중 일부가 국내 시장으로 적절히 환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의 환율 문제를 단순한 금융 변동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위기로 인식하고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견뎌내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눈앞에 표심을 쫓는 포퓰리즘적 정책보다는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단과 실행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토를 결정짓는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원화 가치 회복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한 인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결단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더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는 강력한 기초 체력이 될 것입니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우수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개방적인 정책을 이제는 진지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 또한 단순 암기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AI 시대를 선도할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으로 근본부터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원화 가치의 안정은 단순히 달러를 시장에 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전 세계가 한국의 미래 기술력을 신뢰하고 그 가치에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해법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은 환율 변동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은 특정 산업이나 국가에 편중된 우리 경제의 위험을 분산하는 길입니다. 금융당국은 외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상시 점검하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전략 역시 환율 방어라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와 국가 경제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해외 자산 비중이 높은 연금의 특성을 활용해 환해지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함으로써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막대한 사내 유보금이 생산적인 투자와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세제 혜택과 제도적 유인은 증시 활성화와 원화 가치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과 첨단 지식 산업으로 확장하여 수출 품목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지식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핵심 자산인 기술 주권을 지키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고환율로 인해 고통받는 수입 의존형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경제 생태계의 허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환율 문제는 우리만의 숙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과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통화 스와프와 같은 국제적 금융 협력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유사시 우리 외환 시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비가시적인 방파제를 쌓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단순한 소비성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만 투입된 자산이 미래의 국부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경제 지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일시적인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유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원화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안전자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달러를 던지지 않는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는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경제에 어떤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먼저 직시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불리는 것이며 환율 상승기의 해외 자산 수익을 지키는 것은 연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연금이 단기적인 환율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달러를 매도했다가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본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부나 연금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스스로 원화를 찾게 만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매력 포인트의 부활입니다. 환율은 매크로 경제의 끝판왕이자 종합 성적표이기에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산업 구조, 그리고 정책의 신뢰도가 하나로 뭉쳐져야만 비로소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내년 성장률 수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1.7%포인트라는 성장의 격차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시장의 냉정한 경고등임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효약은 없습니다.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겠지만 규제를 혁파하고 인재를 기르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공법만이 원화 가치를 지키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에너지 수입 구조를 바꾸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여 대외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외환 보유고 수천억 달러보다 더 강한 방패가 됩니다. 정치권과 당국은 눈앞의 환율 레벨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이 어떤 먹거리로 세계를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원화를 신뢰받는 통화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북한 리스크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있음을 잊지 말고 재정 건전성과 외환 보유고라는 최후의 보루를 평상시에 얼마나 견고하게 관리하느냐가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고환율의 터널을 지나는 지금의 고통이 우리 경제가 과거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첨단 지식 산업과 혁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산고의 시간이길 바랍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의 반도체와 AI, 바이오 기술을 믿고 기꺼이 원화 자산을 보유하려 할 때 환율 문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성숙한 경제의식이 모여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지탱할 때 대한민국은 어떤 글로벌 금융 폭풍 속에서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환율과 국민연금,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여러분의 냉철한 투자 판단과 경제적 해안을 기르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면 시장의 평가는 반드시 다시 우호적으로 돌아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숫자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의 고환율 위기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강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향한 대장정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 더 강하고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지금까지 매크로 경제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